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34번째 시간이자 8장 이미지를 위한 인공신경망의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성국 신경망의 시각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필터, 가중치에 대해서 첫 번째 합성국에 대해서 어, 필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중치가 학습되고 있는 모습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특성 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성 맵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의 함수형, 계층 함수형 API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특성 맵을 살펴본 다음에는 유명한 맵에서 알려진 논문들 조금 더 살펴보면서 시각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형 API. 방금 이제 뭔가를 하려면 함수형 API 중간층까지를 꺼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특성 맵을 출력을 하는 거는 신경망에서 해당 계층까지를 쭉 출력을 시켜 본 거예요. 특성 맵이라는 게 앞에 어떤 특정까지 통과한 레이어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각 합성국층의 출력물인 특성 맵을 꺼내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모델을 오려내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오려내는 그런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델 객체라는 게 지지난 시간에 모델 점 플랫을 해 가지고 이 층층이 쌓아 놓은 클래스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인풋 레이어라는 것까지가 있고, 우리가 지금 활성화 계층을 통과하는데 여기에 학습된 커널이 딸려 있는 거고, 요 커널을 통과한 결과물, 어떤 이미지든 첫 번째 데이터든 두 번째 데이터든 통과한 결과물이 활성화 함수를 통과해서 나온 출력물이 특성 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오려내려면 인풋 레이어부터 해 가지고 컴브 2D 레이어까지 지나간 요렇게 오려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가위처럼 오려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케라스.점 모델을 선언을 해 주고 요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지금 요 인풋 레이어 모델에서 인풋 레이어를 가져오고, 근데 모델이 있어야 가져올 텐데 어떤 모델 객체가 있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에서 인풋하고 우리 레이어 제로의 아웃풋 요렇게를 가져오면 여기까지만 내가 데이터를 흘려보낸 상태의 거를 또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합성곱을 출력을 할 때는 요 컴브 2D까지 에서 여기까지 쭉 흘러온 요 상태 거, 첫 번째 거는 여기까지 거, 두 번째는 여기까지 거를 보는 거여서 요때도 시작점인 인풋은 같고 끝나는 점은 레이어 2, 두 번째 레이어 이게 0, 1, 2니까 2의 아웃풋까지를 보겠다. 모델 해가지고 묶어내면 돼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원리는 함수형 API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복잡한 모델을 구성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시퀀셜은 어쨌든 앞에서 그 다음 층이 됐는데, 뭐 층을 두 개를 이렇게 합하기도 하고 다른 두 층을, 그다음에 하나의 결과물을 층을 다르게 해서 흘려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구성할 수 있는 API로 함수형 API, 레이어가 갖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시퀀셜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마치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자, 뭘 층 담아, 그릇 담아, 층 담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요 층이 있으면 요 댄스원 만든 거 있죠. 요 생성된 객체가 이렇게 함수형으로다가 어떤 거를 받으면 얘를 입력층으로 하고 그 다음 거를 출력층으로 해요. 그러면 마치 이거는 층이 하나가 있었으면, 자, 나는 뭔가를 받을 거고, 자, 나를 요렇게 내놨으니까 얘를 뭘 연결하려면 연결해 하면 지금 또 다른 층이 와서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느낌이죠. 자, 댄스2는 이 히든을 입력증, 지금 히든 이렇게 연결해 하고, 그다음에 얘는 아웃풋을 내놓을 거야 라고, 지금 아웃풋을 내놓을 건데 뭐 알아서 쓰던지 해. 얘는 인풋을 받을 거야. 인풋을 받을 거야. 얘는 지금 댄스1인 거고, 얘는 지금 댄스2인 거고, 요런 식으로 하는 API가 있어요. 요렇게 연결한 거를 케라스에 모델을 하나 떠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결된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인풋, 여기 인풋가 있고, 자, 아웃풋, 여기 아웃풋가 있으면
요렇게를 넣으면 '여기까지를 내가 모델로 하나 새로 만들어 버리지.' 해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함수형 API의 경우는 시퀀스처럼 껍질을 만든 게 없고 일단 층부터 연결해 놓고 연결의 시작과 끝을 잡으면 새롭게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만드는 모델 클래스를 구현할 때는 input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input을 keras.input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고, 다만 시퀀셜 모델에서는 input 계층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모델 플러스를 지난번에 봤었을 때 우리가 만든 적 없었던 input이라는 레이어가 컴브 앞에 하나 들어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번 실행한 거를 저장해 놓았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아직 뭐 연결해서 수업하는 거라 계속 있는데요. 요 그림에서 봤었을 때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인풋 레이어를 알아서 만들어 버린 게 있었었어요. 다만 줄줄줄줄 연결해 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모델로 해라."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서 모델을 안 만들어도 이미 있는 모델에서 오려내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앞 페이지에 있는 이미 있는 모델 인풋에서 요 아웃풋까지를 "내가 모델을 만들어 줘." 하면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제 할 일 정해졌죠. 특성 맵까지를 보내 보아서 특성 맵을 추려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케라스 모델에서 모델의 인풋하고 모델 레이어의 아웃풋이라는 거를 오려낸 컨브 액티베이션 액트라고 이름을 이렇게 져 놓을게요. 합성곱층의 활성화까지 통과한 결과물이라는 이 의미예요. 요거에 대해서 인제 데이터 하나 흘려보내면 되겠죠. 하나 흘려보낼 데이터를 지금 추출할 거예요. 트레인 인풋. 아까 밸리데이션의 첫 번째 거는 가방이었는데 트레인 인풋의 첫 번째 건 뭘까요? 슬라이스로 오려서 어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얘도 레이아웃을 바꿔 줘요. 마지막에 1이 있게끔 28, 28, 1이 되는 어 데이터 구조로 바꿔 주고 255로 나누어 주고, 요거를 인제 프리딕트를 하는 거죠. 컨브액티라는 요게 모델이었어요. 모델이 예측을 하는데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의 첫 번째 거로 인풋으로다 예측을 하면 요게 인제 피처 맵, 첫 번째 거 통과한 피처 맵이 나올 거고, 이 피처 맵의 쉐이프는 음 28 곱하기 28 세임 패딩이니까 그 이미지 사이즈 줄어들지 않고 필터가 32개 있었었죠. 필터가 32개 있었으니까 32 개만큼 두께가 생긴 요 모양이 생겨 있습니다. 요건 이미지가 1개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돼 있을 거고, 이미지가 2개 들어갔었으면 여기가 2 개가 생겨 있겠죠. 각 이미지별로다가 생긴 거예요. 얘를 인제 출력을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미지가 신발이었었나 봐요. 얘는 지금 값이 클수록 밝은 거, 값이 클수록 밝아요. 요렇게 해 놓은 거고, 얘는 값이 클수록 지금 어두운데 요 밑에 것도 값이 클수록 밝아서 요 그림하고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요 그림하고 비교해 가면서 갈게요. 자, 이게 인제 컨볼루션 레이어 32 개의 피처 맵이에요. 32개 있죠. 8 곱하기 4 개. 32 개의 필터를 통과 이 그림이 이 32 개의 필터를 통과했더니 예. 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필터 3 바이 3이 쭉 이렇게 가면서 아까 앞서서 봤듯이 가중치하고 요 가중치는 여기가 밝은 거죠. 밝은 애들하고 비슷한 거가 많은,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 있을 때 큰 값을 갖 출력값이 크다고 그랬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요 왼 요 1번 필터는 보면 왼쪽이 큰 값이고 여기가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출력값이 커지냐면 요 왼쪽 얘는 인제 음수값을 갖고 있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값이고 양수값. 그러면 이게 어 오른쪽에는 여기에는 작은 값이 들어 있고 오른쪽에는 작은 값 배경이 있고 왼쪽에는 큰 값이 있을 때 제일 크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에 여기에도 큰 값이 맞나 버리면 음수가 커져 가지고 똔똔이 돼 버릴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왼쪽에 밝은 선을 갖고 있는 경우는 오른쪽 엣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 요 엣지가 만나게 되면 맨 왼쪽 길이 요 왼쪽 길이는 밝으니까 큰 값을 갖게 되고 요 어두운 색 길이는 어두운 색 길이 만나서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요 모양은 왼쪽이 밝은 요 필터는 오른쪽 엣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얘는 전체적으로 밝게 인제 신발 모양이 전체적으로 밝게 뚝 떴네요. 얘는 뭐냐면 값이 전체적인 필터로 봤을 때 요 밝은 색이 많아요. 밝은 색 영역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 이 이미지가 큰 값을 갖고 있을 때 얘도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저 필터가 요렇게 겹쳐지면 요 부분이 작은 값을 만들어 버릴 거라서 밝은데 정수의 큰 값인데 얘는 작은 값이 밖에 안 되니까 출력값이 작아질 거고 요 여기는 진짜 작은 값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밝으니까 밝은 거하고 큰 값하고 만나니까 큰 값이 되는, 그래서 전면이 칠해진 영역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 번째는 좀 어두운 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수 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밝은 이게 밝은 값하고 만나면 값이 작아져 버리겠죠. 음수값이 곱세져서 더 작은 값이 돼 버리니까 짙은 색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얘는 지금 요렇게 요 엣지를 잘 찾아내고 있네요. 그 얘기는 얘도 약간 요런 식으로 밝은 색을 갖고 있잖아요. 요 선 모양을 전체 요렇게 생긴 선 전체를 좀 잘 찾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요 모양이 특히 여기에서 강하게 나타나면서 엣지도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음수값이니까 배경 영역에 상대적으로 좀 큰 값을 갖게끔 탐지하게끔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제 얘 가중치를 왜 필터라고 부르는지 어떤 특성들을 뽑아내고 있죠. 세로선을 뽑아낸다든지 뭐 칠해진 면을 찾아낸다든지 꺾인 거를 찾아내고, 또는 인제 음수가 많으니까 배경 영역을 감지한다든지 요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합성 곱층까지 특성 맵으로 한번 예측을 해 볼까요? 두 번째 합성 곱층도 요 출력 부분만 바꿔 주면 돼요. 멀티 모델점 레이어 두 번째가 두 번째 합성 곱층이었죠. 그러니까 풀링이 하나 들어가니까 얘가 인제 0, 1, 2 해 가지고 요 세 번째인데 인덱스가 2가 되는 놈을 가져오고, 피처 맵스는 요거를 프리딕트를 똑같이 해 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 이 두 번째 합성 곱층까지 지나간 피처 맵은 어떻게 되냐면 풀링 한번 해 가지고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64 개가 나와요. 일단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미지를 살펴보면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이미지가 한 번 더 지나간 건데 추상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다만 저는 신발을 통과했을 때 요거는 좀 신발의 특성 같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요 네 번째 필터는 잘은 모르지만 신발의 특성을 좀 찾아내는, 요거는 인제 나중에 갔을 때 신발 클래스 쪽으로 가는 출력층에 센 값을 주는 그런 특징을 하나 찾아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상화된 애가 있고, 지금 10개 클래스가 있잖아요. 샌들도 있고 뭐 가방도 있고, 각각이 또 어떤 요 피처 맵에 해당하는 가중치는 고런 걸 잘 찾게 돼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가중치도 출력해 보면 좋겠는데 가중치는 좀 출력하기 어려운 게, 두 번째 화합성 곱층의 필터는 필터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3 바이 3이 있지만 두께가 있다 그랬었죠. 필터 자체가 두께가 있는 상태여서 얘는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되는데, 앞에 첫 합성곡층의 출력 결과가 14, 14 풀링해 가지고 그다음에 32개 필터가 있었기 때문에 뎁스가 32 개가 돼 버렸고, 그 뎁스 때문에 두 번째 합성곱층의 필터 크기는 32 개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필터가 이렇게 생겨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이미지로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 이미지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 됐든 특성 맵은 좀 더 추상화가 돼 간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합성곱층은 쌓을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돼요. 뒤로 갈수록 인제 해석하기는 어렵고 추상화되는 부분인데, 근데 합성곡의 신경망의 앞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앞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괜찮았죠. 시각적인 정보를 감지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합성곱층은 축상적인 정보를 학습한다고 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 예시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의 코드를 한번 완성하고 올게요. 자, 합성곱 신경망층의 시각화 해 가지고 요것도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가중치 시각화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 진행 안 했으면 요 부분 빨리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 오랜만에 한다거나 수업 연결이 끊어졌다면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자,
함수형 API 여기서부터 지금 해 보면 돼요. 모델이 아직 저는 살아 있거든요. 요거 모델 좀 인풋하면 방금 지나갔었던 모델이 살아 있어서, 자 요거 인제 닫아 버릴게요. 좀 좌우로 길게 보게 닫아서 케라스의 텐서가 요렇게 모델의 인풋 이 28 곱하기 28 하나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컨브액티는 모델의 인풋부터 모델의 레이어즈 점 아웃풋 첫 번째까지를 갖는 거를 모델로 떼낼 거다. 요 컨브액티만 실행을 해 보면 요거는 펑셔널 펑션이라고 펑션 계층에서 나온 컨브액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자 어쨌든 요걸 갖고 프리딕트를 하는 거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를 얘는 지금 다시 로드를 했네요. 로드를 해서 트레인 인풋에 제로 에 대해서 출력을 한번 해 봤어요. 해서 배경이 지금 제로인 거고 진한 색이 2호, 얘는 지금 우리 사람 눈에 알아보기 쉽게 칠해진 모습인데, 요 그레이 알을 요 리버스 뒤집어서 한 건데, 뒤집어서 안 하면 밝은 색이 큰 값이 이게 돼요. 일단은 원래대로 해 놓을게요. 자 그다음으로 컨브액티에서 인제 특성 맵을 출력을 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넣어서 프리딕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피처 맵이 나오는 거고, 이 피처 맵을 출력을 해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했었던 피처 맵은 가운데 첫 번째 거는 요 가운데에 세로선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건 세로선을 잘 잡아냈을 것 같아. 요 피처 맵의 그림을 인제 그려 보면, 그쵸, 세로선이라는 거 첫 번째 피처 맵은 세로선을 잘 잡아내고 있고, 슬라이드하고는 지금 학습할 때마다 모양이 달라져서 그 순서 배치는 다를 텐데, 첫 번째 커널 잡는다든지 요 오른쪽에 요 기역자를 잘 잡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필터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가 봐요. 상상하면서 가면은 여기가 밝고 여기가 이렇게 어두운 요렇게 생긴 필터는 밑에 니은자를 잘 잡아내네요. 니은자를 잘 잡아내고. 자 요렇게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찾아보면 더 재미난 부분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요렇게 인제 컨볼루션 레이어 첫 번째 층 통과한 거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자 다시 가중치 출력은 인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아까 해 놓은 걸 다시 여기서 다시 클릭은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이미지는 제가 딸려 있는 여러분께 딸려 있는 이미지는 예전에 제가 한 거고, 요번 거에 대한 거를 요렇게 비교해 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요 밑에 거 되게 잘 찾아내고 있잖아요. 요 밑에 선을 잘 찾아내고 있는 거는 위에 밝은 게 있겠어요. 위치상으로 보면 요건데 위에 밝은 게 있고, 요런 식으로 필터 특성을 이제 예측을 해 보고 필터가 특성 맵을 출력을 해 줍니다. 두 번째 학습 고층까지 가려면 이제 레이어 2 까지 생긴 걸로 출력을 해 주고, 요렇게 함수를 하나 더 퓨처 맵에 대해서 2 까지 지금 예측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요놈이 피처 맵 2가 생겼으니까 피처 맵 2에 대한 그림을 이제 8 바이 8 64 개를 출력을 해 보면, 자 요번에도 제가 인제 신발을 기대할 수 있는 피처 맵이 하나 있을지 싶은데, 요런 게 인제 신발을 기대할 수 있는 피처 맵일까요? 뭔가 피처 맵을 클래스를 해 봤지만 요거는 여전히 쪼끔 알아보기는 힘든 그런 거고, 요 중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돼 버린 애들 있잖아요. 아까 가중치 중에서도 얘는 지금 시커먼 애가 없죠. 뭐래도 특징을 하나씩이라도 잡아내고 있죠. 적은 횟수 실행했는데 잘 잡아낸 케이스거든요. 가중치도 좀 작게. 그래서 오버피팅 없게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 아까 요 케이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요 제가 슬라이드를 찍을 때 슬라이드 출력하기 위해서 실행했을 때는 요거 시커먼 놈이 있어요. 요 시커먼 놈 퓨처 맵이 시커멓다는 거는 가중치가 다 비슷한 그저 그런 값들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노란색처럼 밝은 애도 없고 특별히 검은색이 없어요. 그러면 요 가중치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요 계속 진행을 해도 잘 안 돼. 이런 거를 인제 죽어버린 가중치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죽어버린 가중치가 있으니까 얘는 인제 여 11 번 9번 수행을 했었고, 저 친구는 덜 수행을 했었어요. 가중치가 쪼끔 작은 분포에서
웨이트가 분포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거가 있으면 좀 안타까운 거고 안 죽으면 더 좋은 거고 요런 것도 인제 이미지를 봐서 얘는 인제 얘가 살짝 덜 보이지만 그래도 죽은 애 없이 다 커널이 살아있는 상태로 학습이 되었네요. 자 인제 첫 번째 학습고층 두 번째 학습고층까지 살펴보았고 요게 인제 그 수업으로 내용을 인제 실행 코드로 보는 부분까지는 다 살펴보았고요. 아까 제가 쪼끔 더 인제 다른 사례로 갖고 예시할 수 있는 걸로 본다 그랬는데 보다 큰 이미지에서의 특성 맵 예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웨이트가 학습 전 커널 상태고 요거는 인제 초기화돼 있는 상태인 거고 학습 후 하면 쪼끔 더 이렇게 뭉쳐졌죠. 얘는 뭔가 이렇게 세로선을 잘 발라낼 것 같고 얘는 인제 가로선을 잘 발라낼 것 같고 요거는 인제 사선, 사선, 사선 뭐 이렇게 좀 갈라낼 수 있는 필터를 더 가진 상태예요. 요런 학습된 필터로 요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한번 어떤 요거를 인제 필터로 다시 통과시키면 어떤 퓨처 맵을 나타내는지 한번 볼 건데요. 필터 1은 요 친구가 왔어요. 요 필터 1 지금 세로 방향으로 돼 있는 느낌 같죠?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가로 방향으로 돼 있는 필터 2가 왔어요. 요 두 친구를 시켜 볼 건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필터 자 예상을 먼저 해 봅시다. 요렇게 생긴 애는 어떤 친구를 잘할까요? 어 왼쪽에 뭔가가 있고 오른쪽은 작은 값. 왼쪽이 밝은데 오른쪽이 작은 값. 그러면 요렇 여기 같은 데가 잘 보이겠죠. 왼쪽이 큰데 오른쪽이 작은 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로선을 요런 데 세로선이라든지를 잘 잡을 거예요. 요 어깨 같은 데 세로선 같은 거를 잘 잡을 거예요. 지금 보면 세로선이 쪼끔 더 반응이 된 요렇게 요 왼쪽 그림 대비 세로선이 쪼끔 더 반응이 되고 자 두 번째는 인제 가로선이잖아요. 가로선 중에서도 요렇게 생기려면 배경이 날라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선 위로 선의 위쪽을 잘 잡을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가로 엣지 중에서도 위에 선, 여기 위에 선을 잘 잡았고 '잘 잡은 건가 아닌 건가 좀 헷갈린다.' 손 싶더라도 요 그림 위아래 그림을 보면 여기는 콧대도 잘 잡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세로선이 더 이렇게 요 그림 대비 세로선이 잘 잡은 느낌이라면 요 친구는 가로선을 잘 잡다 보니까 눈매도 세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쪼끔 더 이렇게 밋밋한 얼굴이라면 얘는 입술도 더 강해지고 눈매도 강해지는 가로선을 쪼끔 더 잘 반응한 요런 필터가 어떤 반응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시각화되는 부분 말고 이제 뒤쪽에 추상적인 내용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싶을 수 있어서 대표적인 네트워크로 유명한 알렉스 넷의 시각화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 알렉스 넷 자체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컨볼루션이 이렇게 몇 개가 겹쳐지고 댄스 해 가지고 가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를 조금 더 깊게 한 거하고 비슷하겠죠. 그리고 이미지 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지 넷도 엠니스트처럼 어 사물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물들을 컬러로 갖고 있는 조금 더 큰 이미지로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 이미지 넷을 이렇게 음 분류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요 그림 일단 앞에 레이어에서 이렇게 블랍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알 것 같죠. 지금까지 알겠는데 컨볼루션 세 번째에선 텍스처, 다섯 번째에서는 객체 자체를 알아내고 마지막에는 클래스를 나눈다. 요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쪼끔 추가적으로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링크를 달아 놓은 거 고 링크에 있는 그림을 좀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요. 이게 인제 컬러다 보니까 흑백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컬러에 느낌으로다가 돼 있는 필터도 있고 요렇게 인제 이게 첫 번째 층의 필터예요. 그다음에 요 세 번째 층의 거를 인제 보는 부분이 텍스처라고 하는데 자 뭔가 텍스처가 느낌이 있긴 하죠. 이거는 이미 깊어진 상태여서 사실은 하려면은 이게 인제 특수한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편의상 시각화를 해본 건데 이게 인제 이런 질감들을 나타낸다고 하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추상화된 부분 요런 느낌을 갖고 요 얼굴을 실제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런 느낌을 갖고
요런 느낌을 갖고 요런 불빛을 찾는 거고, 이렇게 빛에 퍼진 밝게. 그다음에 요런 느낌. 음. 요 느낌을 갖고 음 여기 시계를 찾는 거고, 요 느낌을 갖고 시계를 찾는 거고, 그다음에 요 느낌을 갖고 요런 자동차를 찾는다 해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더 뒤쪽에 인제 분류한 거 보면은 닭에 대한 부분을 찾는 거, 그다음에 요건 배, 요거는 다이닝, 요거는 인제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신기하죠? 자, 요거는 인제 알렉스넷에 대한 부분이고, 구글 넷으로 면 텍스처가 쪼끔 더 그럴싸한 느낌이 들긴 해요. 애니멀, 이건 인제 또 인제 다른 넷인데, 애니멀로다가 이렇게 애니멀들 텍스처 형태 요런 식의 것들을 찾게 되고, 요거는 인제 fruit, 그다음에 플랜트, 꽃들, 그다음에 자연, 그다음에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는 이렇게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빌딩의 뭐 층 같은, 저도 이쯤 되면 좀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추상화해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인제 디퍼런 데이터 셋인데, 알렉스넷에서 어 요런 식의, 방금 강아지를 알아낸다면, 요거는 이제 플레이스, 장소라는 DB에서 학습시켰을 때는 요런 부분이 요런 장소를, 요런 부분이 건축물을 찾아낸다든지, 요런 식으로 생긴 거는 사람의 목 부분을 찾아내고, 요건 이제 침실을 찾아낸다든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해요. 그다음에 요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넷에서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 CNN 네트워크에 따라서 추상화된 스타일이 다른데, 요 강아지를 알렉스넷에서는 이렇게 찾고, 요거는 인제 VCG, 참 신기하죠. 오히려 거의 아트에 가까워요.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NIN이라는 네트워크, 요건 구글넷에서 요렇게 인제 추상화된 이미지를 갖고 필터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관련된 논문을 더 읽어보고 조금 더 궁리를 하다 보면 막연히 이제 동의는 하되 완전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동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뒤로 갈수록 좀 더 추상적인 데이터로다가 결국은 클래스를 분류한다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몇몇 유명한 CNN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르넷이라는 건데요. 최초에 제한된 건 89 년이래요. 근데 컴퓨팅 파워가 안 따르고 잘 안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실제로 잘 된 거는 98 년에 송부시 데이터 벤치마킹 결과 기존 거 대비 우수했었다, CNN. 그러니까 기존의 댄스넷은 그냥 일반적인 신경망보다 CNN 컨볼루션으로 해서 우수했었다라는 걸 증명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고층과 풀링층 사용하는 거는 지금하고 비슷하고, 초기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했었대요. 그리고 지금 풀링층을 정확하게는 서브 샘플링이라는 개념으로 써서 조금 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두 개 겹치고, 그다음에 풀 커넥션 해 가지고 히든 넣고 해서 만드는, 우리 지금 만든 거하고는 대충 비슷한 계보 정도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방금 봤었던 알렉스넷, 더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그니션 챌린지에서 2012 년대에서 뭐 그 2 등하고 압도적인 차이로다가 우승을 했었대요. 그 요소로 활성화 함수에 렐루를 도입하고, 이게 2012 년이요. 그다음에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국소적인 정교화층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드롭 아웃을 채택을 하고,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인제 제안을 하고, 이 알렉스넷으로 해 가지고 딥러닝이 인제 인정을 받고 인식률이 좋아지고 이미지 분류하는 데 하나의 시작점이 됐었다고, 그러니까 재유행의 하나의 계기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컨볼루션 중에 요렇게 쭉 뽑아내는 요 그림이 컨볼루션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고, 사이사이에 적당하게 체드 풀링을 해 줘서 그림을 줄여가고, 여기는 인제 체드 풀링이 없으니까 사이즈가 일정하게 가게 되죠. 그리고 완전 연결하고 뭐 드롭 아웃하고 요렇게 진행을 했다 합니다. 자, 대표적인 네트워크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위한 신경망 부분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학습곱층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해 봤는데요. 학습곱층에서는 필터 를
가중치를 이제 필터 단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밀집층의 뉴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필 그 출력층 우리 뉴런 그리듯이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뉴런에 해당해서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고, 필터의 가중치와 절편을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합성곱은 커널 크기만큼의 입력 데이터를 반영하여 출력을 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커널 크기만큼만 출력을 하는 거고, 패딩하고 스트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여러 개의 출력값을 꺼내서 퓨처 맵을 만들어내죠. 확성구 플리층에서 통과된 결과를 특성 맵, 퓨처 맵,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얘기인데요. 필터 개수만큼의 필터가 있었던 것만큼의 특성 맵이 생성되기 때문에 특성 맵은 다시 얘기하면 필터 개수만큼의 두께, 깊이를 갖게 됩니다. 정보를 압축하기 위해서 풀링층을 사용을 하고, 주로 저희는 최대 풀링층을 사용을 했었는데 평균 풀링이라는 기법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합성고층을 통과한 다음에는 완전 연결층,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대수층을 두어서 이미지 분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을 합니다. 키라스 레이어즈에서는 이미지 관련 학성곡과 풀링 연산을 구현하는 컴프2D, 맥스 풀링 2D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잘 사용해서 만들어 봤었고, 학성곡 신경망 모델의 가중치와 특성 맵을 시각화를 해봤죠. 해서 신경망이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도 추상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합성읍을 이용한 신경망을 구성을 해 보았고요. 이미지를 잘 처리하기는 하는데 이미지 말고도 다른 데서도 잘 활용된다고 해요. 텍스트 분석이나 뭐 이런 데서도 잘 활용된다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를 또 잘 분류하기 위한 순환 신경망이라고, 지금 배운 것처럼 또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거거든요. 요렇게 구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